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각주민입니다. 네. 일단 우리 증시 어제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또 한 차례 국제유가 어제장이죠. 또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. 오늘 우리 증시 하락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처럼 지금은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망을 해볼까요? 예, 참 어려운 아침입니다. 네. 유럽도 급락을 하고 미국은 또 초급락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국인데 하여튼 며칠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래야 코로나도 어떻게 되는가 보고 또 뉴욕이라든가 유럽 상황을 좀 봐야만이 전략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. 물론 이제 저쯤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이런 날은 조금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. 먼저 글로벌 코로나 상황을 잠시 한번 보겠는데요. 중국은 이렇게 많이 좀 약화되었습니다만은 한국도 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가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번져가지 않습니까?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이태리가 하루에 무려 1797명이 증가해서 지금 여기는 7300명으로 나오는데 현재 실시간으로 본다면 9172명 거의 10,000명이 육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프랑스나 독일로도 이제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독일이 1112명 또 프랑스가 1400명 하루에 200명씩 단위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이제 유럽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공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스페인도 좀 많고요. 요런 상황이니까 이제 미국 증시까지도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참 유럽 증시들도 그렇고 아주 정말 또 WHO에서는 팬데믹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.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간만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먼저 독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독일 차트가 급락이죠. 오른쪽에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급락입니다. 급락인데 현재 요까지 내려왔죠. 요까지 요 정도까지. 그러니까 작년도 초, 그러니까 2019년 초까지 그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고 지금 보면은 독일 그 닥스 지수인데 13,700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11,600까지 3,000포인트가 급락을 해버린 겁니다. 상당히 거의 한 30%에 이르는 단기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. 독일 지수, 프랑스도 비슷한 양상인데요. 독일은 6,100 정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4,700까지 내려왔습니다.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작년도 초에 이제 2018년도 말에 경제가 안 좋을 거다 생각해서 이제 급락했던 그 자리까지 내려왔거든요. 요런 거 보면은 또 유럽도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단기 낙폭이 워낙 심하고 또 유한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에서 지지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코로나는 또 새로운 또 변수거든요. 경제에 관련된 것보다는 그냥 공포,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기도 끓이는데 주식 투자하냐 이런 식의 어떤 공포가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마찬가지의 모습 보였는데요.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. 다우지수 참 좀 공포스러운 만들고 있는데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조금 덜 공포스럽죠. 이태리나. 그런데 어쨌든 간에 3만 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급락이 되고 있고 사실 어제 정도에 좀 지지받았으면 참 좋았어요. 이 정도 지지면 참 좋았는데 이걸 다시 깨고 있죠. 깨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지지 라인이 없습니다. 다우지수가. 그래서 직전 아까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은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고 여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할 수 없죠. 22,000포인트 정도인데 어쨌든 미국이야 워낙 오래 올라왔으니까 10년 정도 상승했으니까 빠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.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가 더 빠질 자리가 없는 거고 다우나 나스닥은 워낙 오랫동안 올라와서 또 빠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쉬움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나스닥은 이렇게 돼 있죠. 나스닥도 오늘 반등 시도를 하다 다시 밀려버렸는데 이제는 이제 240일 장기 라인까지 깨고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급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전 저점은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직전 저점이라든 이런 것보다도 코로나의 사태 이런 것들의 흐름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나마 이제 아시아가 좋아요. 아시아는 중국 상해 지수가 비교적 좀 견조하죠. 이렇게 견조한 모습 보이는데 어제 내리긴 내리지만 3% 정도 내리면서 이게 좀 견조한 모습. 지난번에 코로나로 이래서 한번 이제 급락이 나왔고 반등 조짐이고
지금은 중국은 거의 뭐 이제 코로나가 끝나버렸죠.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또 최근에 보면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은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유럽보다는 아시아가 조금 낫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. 한국이 가장 중요하겠죠. 세계적으로도 이제 한국을 많이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가 이제 한국은 최근에 급격하게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, 이제 어제 통계를 보니까 어제하고 어제 아침하고 어제 그 낮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주말부터 이제 급격하게 지금 코로나가 감소하는 추세예요. 그래서 그것은 위안이 되고, 오늘 10시에 발표될 오늘 그 확진자 수, 어제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확진자 수가 이제 200명대로 내려간다면 다소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,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 중반을 지나면서 뭐 주말에는 혹시 100명대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 확진자 수가,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모델을 쫓아가는 거죠. 중국도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으니까, 중국의 모델을 쫓아간다면 한국은 먼저 매맞았으니까 좀 나은 거 아니냐,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소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좀 숨통이 트이는데, 어쨌든 오늘도 그 코스피는 조금 더 하락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1900을 지키느냐가 이제 관건이고,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작년 8월달 저점 라인 여기를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. 1900대 바로 아래 그 정도의 지지선을 좀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종목 차트는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데, 삼성전자 차트죠. 삼성전자가 지금 54,000원에 있는데, 대략 한 뭐 5만원대의 장기 라인은, 뭐 오늘은 여기까지 내려간다기보다 5만원대 장기 라인은 지지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, 오늘 추가 하락이 있겠지만 대략 뭐 한 5만 한 2천원 정도, 그 정도 라인에서 한번 지수 만들어 보고,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5만원 지지 라인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왔던 시즈니안 종목의 모습을 보겠습니다. 지금 이틀째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, 오늘도 뭐 좀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, 그러나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 시장이 반대로 가게 되면 또 급락하기 때문에, 이제는 코로나 수혜주도 추격 매수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,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좀 냉정하게 차분하게 너무 겁먹지 말고, 어차피 뭐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이런 이제 유행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유행병으로 지나간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와미세 박진우 파트너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카메라 8번. 전일장 상승률 상위 종목과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한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에 오른 종목은 없었고 4% 예, 기업이 감사합니다. 국제 유가 등락에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면서 ETF가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오르는 등 거래 대금이 쏠렸습니다. 특히나 인버스 상품 2개나 상위 종목이 올랐는데요. 코데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9